오늘은 오즈모 포켓 3를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쿠팡에서 64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DJI 공식 홈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좀 승질이 급해서 하루 만에 오늘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아직도 물량이 많이 없나 봐요. 다른 공식 수입사 한 군데가 있었는데 다 품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려고 했지만 언제 물량이 들어올지 몰라서 쿠팡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쿠팡은 상태 안 좋게 들어온 반품 상품을 다시 포장해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다른 상품 리뷰에서 봤거든요. 이거는 전자제품이기도 하고 봉인실이 붙어 있어서 반품 상품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뜯어져도 새 제품처럼 포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봉인실 이거는 개봉을 한번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언박싱 영상을 여러 개 봤거든요. 원래 봉인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보호 케이스, 본품, 케이블, 스트랩, 핸들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하지 않고 단품으로 구매한 이유는 마이크를 자주 안 쓸 것 같아서입니다. 배터리 핸들도 밑에 끼우게 되면 이제 길이도 길어지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미니 삼각대까지 끼게 되면 더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단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DJI 미모 앱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제 서브폰 하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케어 등록도 하라고 나오는데요. 아직 케어가 배송 오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바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2024년 5월에 업데이트된 게 짐벌 모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촬영 방향을 바꿨을 때 짐벌이 너무 늦게 따라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모드를 추가를 해준 것 같아요. 팔로우 모드랑 비교를 했을 때 팔로우 모드의 경우에는 짐벌이 이 정도의 속도로 따라오고요. 다시 새로 추가된 모드로 바꿔보면 맨 끝에 이제 FPV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 따라가는 거에 따라 짐벌이 좀 빨리 따라오는 그런 모드라고 하거든요. 아까 거랑 비교해서 그래도 짐벌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끄덕끄덕 했을 때 좀 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팔로우 모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빨리 좀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고요. DJI는 이렇게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해 줄 수 있으면 바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확장 핸들 없이는 길이가 좀 짧아서인지 제대로 잡고 촬영하기가 좀 어정쩡하거든요. 근데 확장 핸들을 장착을 하고 나면 이 손바닥 아랫부분을 아래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잡고 촬영하기가 좀 편합니다. 저는 스트랩도 이렇게 손목에 껴주고 있는데 촬영하다가 떨어뜨리면 이제 짐벌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손목에 걸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목에 여기 스트랩에 보면 이상한 거 하나 달려 있죠.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두 손으로 뭔가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가방끈에 카라비너를 달아놓고 연결해서 촬영을 할 때도 있고 꺼놓고 잠깐 달아놓을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변 액세서리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택배가 아직 안 온 것들이 많아서 도착 안 한 것들은 이미지를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충전선은 짧아서 이동하면서 충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벨킨에서 1m짜리 C2C 충전 케이블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 커버. 짐벌이 좀 약하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가방에 넣어놓게 되면 이제 짐벌이 부딪혀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샀고요. 액정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션컵 마운트인데 이거는 차량 옆이나 유리에 붙여서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옆에 풍경을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DJI랑 고프로에서도 이제 석션컵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액션캠을 위한 거기도 하고 포켓이 무게가 그래도 액션캠에 비해서 좀 나가니까 안정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이게 관절도 여러 방향으로 이제 조절 가능하고 최대
5kg 미러리스도 가능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플렉시블 그립 마운트. 이거는 난간이나 자전거 핸들 이런 곳에 끈으로 엮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마운트거든요.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타임랩스 찍을 때 다리 난간이나 그런 곳에 엮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ND 필터를 구매를 했는데 타임랩스 낮에 찍을 때 사람이나 자동차에 궤적이 남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삼각대는 정품 미니 삼각대를 구매했고요. 크기가 작아서 평소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가 바닥 평평한 곳에 올려놓을 때 꺼내서 돌려주기만 하면 안정감 있게 설치됩니다. 앞에 삼각대는 이제 필요할 때 돌려서 장착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캡 형태로 바로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삼각대보다는 지지 면적이 좁아서 안정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가볍고 급하게 놓고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는 쓰기 속도 130MB/s, 삼성 512GB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4K로 브이로그나 제품 리뷰, 여행기 영상을 주로 촬영할 생각입니다. 4K 30프레임,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을 때는 4K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으로 찍을 생각이라 높은 사양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미러리스 A7M4의 카메라 사양인데 보면 이렇게 촬영 옵션별 필요한 동영상 비트 전송률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즈모 포켓 3 제품 사양에 보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4K 120프레임까지는 저는 촬영할 생각이니 최대 사양에 맞춰서 맞는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면 될 것 같았어요. 포켓 3 제품 사양에 최대 동영상 비트 전송률이 130Mbps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속도 130MB/s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표기되어 있는 의미가 찾아봐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표를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 3 언박싱과 구매한 액세서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진 취미를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카메라를 사용해 봤는데요. 사진을 주로 많이 찍었지만 영상에도 관심이 생겨서 틈틈이 찍곤 했습니다. 영상에 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찍어보고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앞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즈모 포켓 3 해상도와 상황에 따른 프레임 설정 방법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